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 이 코인들도 아무리 안 가더라도 비트코인 수익률 그것보다 살짝 위에 정도는 가니까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상승장 오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슈를 한번 몰고 왔던 코인이 한 번 더 주목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팔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제까지 있었던 사이클과 어떻게 다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네. 큰 게, 뭐, 현물 ETF 승인된 거,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사이클이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넘어섰잖아요. 이런 적은 진짜 네.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좀 비슷한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사이클 3개 중에서 3번 사이클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제외하고 기존 사이클 유지랑 뭐 6개월 빨라진 사이클 요 두 개 갖다 비교를 했는데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기존 사이클 유지하고 비트코인 사기적 차트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기본 전제하에 모든 시나리오들을 분석을 할 거고 다만 여기 이제 기존 사이클을 유지하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장 환경이 되게 1, 2차 사이클, 여기 1차 사이클이 2017년도, 2차가 2021년도거든요. 3차 사이클이 이제 원래 이제 사계절 차트 기준으로는 2025년 한 9월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요 사이클이 뭐가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너무 달라진 게 많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세계 경제인데 세계 경제는 이제 1, 2차 사이클은 글로벌 경제 시대였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좀 문이 닫히면서 이제 조금 분열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제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사이클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이랑 미국 무역 분쟁이 좀 심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블록 경제가 됐고 자국 우선주의 위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로 봤을 때 1, 2차 사이클에는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1차 사이클에서는 물론 금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낮은 상태에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2차 사이클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 가고 양적 완화까지 시작하면서 저금리였고 지금 3차 사이클은 최근에 이제 뭐 금리를 0.5%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제로 금리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대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1차 사이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고 2차 사이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모두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이에요.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 중에 특징이 뭐냐면 첫 해년도에는 무조건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클 때 항상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이 다 좋았어요. 자산 시장들이. 네.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연임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의 그런 유동성 푸는 정책을 과거처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연임이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친화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나쁠까라는 점은 좀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거예요 위아래로 그렇기 음, 때문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고 해리스 지금 후보가 될 경우에는 크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안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1, 2차 사이클에서는 그냥 이머징 마켓의 주식 시장이랑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게 위험 자산, 완전 극도로 위험한 자산이라고 인식을 되어 있고, 최근에는 달러 표시 ETF,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달러 표시 자산이 됐어요. 물론 지금도 위험 자산이지만 요 달러 표시 자산이냐, 달러 표시 자산이 아니냐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 과거랑 정반대되는 시장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기존대로 저는 고점대로 기존 사이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겠지만 요렇게 너무 달라진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과거랑 다른 사이클이 그릴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클대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이제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대표님도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통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표본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표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고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뭐 이번 사이클까지는 진행되더라도 다음 사이클부터는 전혀 다른 사이클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요. 네. 트럼프랑 해리스랑 대선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네.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과 해리스가 되는 것, 호필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뭐 비트코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면 여러 가지로 좀 기회는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너무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잖아요. 네. 이 엔캐리 청산의 시발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말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정말 대선이 확정이 됐을 때 갑자기 주식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럼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네. 그런 게 한번 나왔을 때 좀 엄청 좀 힘든 시간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최고점만 비교했을 때는 훨씬 높을 건데 그 변동성을 과연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위에서 익절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어차피 그렇게 막 썩 엄청 친화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향이 되면 비트코인도 결국에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네, 네, 해리스가 특별히 암호화폐 규제를 엄청 하지만 않으면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쵸. 대신에 이제 상승이 조금 고점만 비교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음, 조금 우리가 또 좀 생각보다 덜 올랐는데 근데 이런 데 끝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또 못 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고 오히려 저희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해리스 부통령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정말 극단적이고 난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네, 지난 사이클도 몇 번 경험해봤고 이런 분들한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트럼프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 디파이 사업한다고 계속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 결국엔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좋은데 그 가기까지가 과실을 맺기까지가 엄청 험난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번에 8월 5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버티면서 끝까지 내가 안 팔고 올라갔을 때 잘 팔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랑 해리스.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 네, 무게추를 좀 두고 결국에는 계시네요. 뭐 네. 물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네, 어쨌든 좀 집결하게 결국에는 지금 집결을 어느 쪽에 더 해야 되는지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그 투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보수인 사람이 갑자기 또
공화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 찍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들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다 아니다 얘기는 많지만 결국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암살 시도도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층이 또 결집하는 계기가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지금 또 오늘 뭐 삐삐가 레바논에서 폭파해갖고 좀 약간 세계적으로 위험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네.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좀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또 말실수를 계속하면은 해리스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저는 약간 옛날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특히 음.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트럼프보다 해리스 그 지지율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까라고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이번 대선은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호필님은 트럼프 쪽으로 당선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앞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변동폭이 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변동성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엔키디 트레이드 청산 같은 미친 하락과 변동성. 다시 상승이 되는 그런 미친 변동성이 올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고, 거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대단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선과 자체는 네. 그렇죠. 네, 대선에서 뭐 이렇게 누가 되는지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돼도 저는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해리스가 돼도 변동성은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미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2025년에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돈을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비트코인에도 되게 좀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온다면 사실 자발트라고 하죠. 시총이 좀 작은 알트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코인들 선별하는 방법 이런 것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기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데, 과거 네. 옛날 코인들, 옛날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뭐 음. 시총 높은 거 뭐 솔라나 정도까지는 제가 뭐 기존 고점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코인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새로 나온 코인들 계속 강조 드렸고, 네, AI 코인을 원래 좀 많이 좋아하고 저도 좀 투자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좀 팔고 했는데, 그래도 음. 어쨌든 뭐 손해는 저는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90% 이상 빠지면서 되게 좀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AI 거품론이 발생하면서 좀 많이 네.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지금 이대로 끝낼까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엔비디아나 AI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 AI 코인들은 좀 지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블랙록에서 많이 밀고 있는 RWA 토큰 관련돼서는 항상 그냥 저는 블랙록 때문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RWA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제가 옛날에 ICO 투자다 망했는데 제가 그 ICO에 열심히 투자했던 이유가 모든 것에 토큰화거든요. 그거에 정말 빠져갖고 했는데, 그거를 진짜 실제로 하려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음. 물론 지금 나와 있는 RWA 코인이 그 세상을 바꿀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확신은 없는데, 네. 그래도 약간 항상 알트코인은 뭔가 해주기보다는 이제 호재성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약간 기대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RWA 보고 있고, 대기업에서 발행된 코인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 관련된 코인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저는 크레이튼이랑 핀시아를 옛날에 투자해서 좀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네, 네,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코인이고 어쨌든 두 개가 최근에 합병을 했잖아요. 네, 합병을 하면서 어쨌든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거의 95%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계속 지금 조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그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앞으로 저는 지금 알트코인이 지금 누가 되던 간에 정말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거 막 100배, 10배, 막 이렇게 20배 이렇게 가는 코인들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최소 한 두세 배 정도 되면은 내가 산 가격에서 두 배 이상 되면은 항상 원금은 무조건 빼고 나머지 갖다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지금 그 아까 몇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팔 거예요. 다 음. 팔고 만약에 제가 아까 그 카이아 이번에 합친 거 그거는 만약에 다 못 팔면 조금 남으면 걔는 끝까지 가져갈 건데 나머지 코인들은 대부분 다 정리하지 않을까 알트코인은 하락이 오더라도 그냥 뭐 마이너스라도 그냥 그때는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의외인 게 네, 김치코인이잖아요. 뭐 네,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리고 네, 금융 당국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좀 주가도 지금 힘을 카카오는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주가도 이런 네. 상태에서 네카오 코인을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향수 때문인가요? 지난 시즌에 돈을 뭐 벌어준 향수 향수도 때문인가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CBDC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만간 CBDC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음, 그 체인 위에 하는 게 모나체인이랑 클레이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있고, 그냥 만약에 정말 잘 되면은 그래도 엄청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CBDC 관련돼서도 좀 믿음이 있고, 그래도 좀 실수한 게 있고, 분명히 그쪽 코인들이 좀 많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알트코인 그나마 그래도 뭐라도 둘이 합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코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몇 개.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절대 추천은 아니니까 네. 정말 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옛날 코인이면 옛날 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승을 못할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코인이지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은 그냥 관심 있으면 그냥 한번 이런 코인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권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 투자하진 마시고 뭐 한 10만 원? 요 정도 그렇죠. 투자하셔서 잘 되면은 지금 아까 뭐 한 90%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90% 빠졌다는 얘기는 뭐 10배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안 오르고 이대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복권처럼 그냥 뭐 떨어지면 없는 돈 치자 하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큰 규모로 투자하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위험성은 있죠. 너무너무 크죠. 거의 복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진짜 정말. 네.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없죠. 네. 그러니까 복권 당첨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고 기대 수익도 좀 더 낮고 요렇게 그냥 우리 긁는 복권 있잖아요. 그거 당첨 좀 웬만큼 잘 되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I 쪽에 제가 네, 뭐 월드코인을 예전에 뭐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어치 사놨었는데 그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최근에 네,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불대더라고, 1불. 네. 11불까지 갔던 월드코인이 1불대더라고요. 네,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AI 쪽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액씩 조금씩 물은 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아, 들면 물타기 하셨구나. 네, 조금, 그러니까 진짜 조금씩 탄 거예요.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조금씩 탄 거고, 그거는 네. 그냥 개수 늘리려고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음,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먼저 그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지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알트코인이 좀 많이 컸는데, 예를 들면 옛날 코인들도 거의 상승장 때 항상 7, 80%씩은 빠지고 그 다음에 막 10배, 20배 간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뭐 지금 당장 지금 와서 팔기는 너무 늦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 이 코인들도 암물이 안 가더라도 비트코인 수익률 그것보다 살짝 위에 정도는 가니까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상승장 오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슈를 한번 몰고 왔던 코인이 한 번 더 주목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팔기보다는 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샀다. 그러면은 단돈 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좀 물을 한번 타서 그냥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너무 무리해서 타시면 안 되고요. 정말 소액으로 조금 개수만 조금 늘린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원금 근처까지 오면은 너무 리스크하다고 생각하거나 많이 투자됐다고 하시면 좀 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니다 내가 정말 한번 끝까지 한번 상승장 끝날 때까지 한번 믿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이제 하락장이나 이런 거 접어들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빼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필님 같은 경우는 비트랑 이더랑 네. 나머지 기타 알트들, 자발트들 비중이 포트폴리오가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알트가 많이 빠져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네. 비트이더가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고 네.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발트가 많이 빠져서 비중이 맞아요. 줄어든 거죠. 네, 그쵸. 저도 일단 좀 알트코인에서 손실 본 게 있죠. 물론 이제 뭐 음, 비트 이더로 아니, 비트코인으로 좀 상승한 것 같아 샀기 때문에 뭐 원금까지 깨지진 않을 정도인데 그래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6대 4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한 지금 한 7대 3? 한 8대 2까지는 안 가고 한 7대 3에서 8대 2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필님은 앞으로 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계신 거는 아직도 유효한 거죠? 네,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엔케리트의 정산이나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럼 현금 확보 해놨다가 8월 5일 같은 그런 급락장이 오면은 추가로 뭔가 코인을 더 사실 계획인가요? 웬만하면 안 살 것 같은데 어, 정말 좀 너무 지나치게 패닉되고 다시 한번 진짜 상승할 거나 확신이 생기면 투자는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그냥 다음 그 비트코인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 그때 됐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미 저점에서 좀 많이 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잘못 들어갔다가 상승이 안 오고 끝나면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을 다 잃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투자는 안 할 것 같고 그래도 막 정말로 크게 하락하면은 그래도 그 엑시트한 돈에서 한 그래도 2, 30%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는 상황 봐서 다음에 혹시 그때 상황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계획은 일단은 현재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그런 코인도 있으신가요? 지금 계속 이제 그 아까 알트코인 조금씩 진짜 소액으로 물타는 거랑 네. 이번에 이더리움 조금 산 거 빼고는 앞으로 살 계획 없고요. 저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걸로만 운영을 할 거고 대세 하락장 오고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투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매수는 다 끝나신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매수는 뭐 큰 돈에 대해서 매수는 진작에 끝나 있었고요. 그냥 음.
원래는 하락장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상승장 때 분할, 물론 이런 조정 기간 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3만 달러, 만 정말 그렇게까지 간다. 그럼 그때 사야죠. 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원래는. 그때 한 4만 달러, 5만 달러부터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큰 돈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하락장 오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보통 매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게 하락했을 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도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음, 분할 그때 사기 시작해도 그게 이제 양전 플러스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기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투자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현금을 좀 더 세이브하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은 다음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다음 이번 비트코인이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또 크게 상승하면 크게 빠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한데 제가 걱정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안 사고 계시다가 상승장이 오면은 거의 꼭지에서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상승했을 때 배 아프거나 좀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만족할 만큼 투자는 하시되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호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사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전재산 몰빵해서 사고 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부 비중만 또 사봐야 또 공부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금 네. 정도 사는 건 괜찮은데 지금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1억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다 올라타거나 그런 거는 좀 물리기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는 네, 호필님 책이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그 책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 투자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는데 그게 22년 말에 그리고 23년 초에 이때 산 게 지금 수익이 컸던 거지 결코 오래 투자한 게 돈 많이 번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와이프 계좌는 올해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작년 말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뭐 약간 플러스? 한 평단 한 7,800 정도 되거든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큰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번 장이 뭐 끼케야 뭐 한 1년 남았지 않겠습니까? 한 1년 네. 동안은 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공감되는 말씀 해주셔서 아마 구독자분들 보시고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여기 진심이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심이긴 하죠, 비트코인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한 100만 원 갖다 이제 투자하다가 돈 버니까 아 이건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적금 해지하고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넣고 음, 알트코인이 안 되니까 더 위험한 ICO로 가고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엔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선물 투자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손실을 또 복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하락장 때는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뭘 해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이 왔는데 나는 거기서 나무에서 열매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는 게 정말 힘들고 그런 저희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되시면 저희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게 좀 가끔씩 이제 저도 시원하게 아 비트코인 물론 알트코인들 막 100배씩 갑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죠.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도권 편입이 되고 나면은 진짜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뭐 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테슬라처럼 엄청 뭐 구글, 아마존처럼 엄청난 큰 기업들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가서 알트코인에 조금 열심히 여러 군데 투자해 놓으면 그때 장기 투자해도 늦지 않거든요. 음, 하지만 지금 있는 코인들은 좀 약간 옛날로 따지면 지금 항상 전기차랑 이런 자동차 다니는데
마차에 투자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알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다음 사이클 정말 제도권에 편입돼 갖고 정말 뭐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월가나 이런 데서 만든 코인들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듣고 투자자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호필님 오늘 저랑 장시간 말씀 나누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뷰가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 봤었고, 제가 뭐가 잘못하고 있을까, 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되새기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이클대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커다란 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차트 기준으로 기존 사이클대로 가는 방향에 있대 이제 변수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아직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처음에 알트코인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그거를 바라보시고 정확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참고하셔서 다음에 제가 방송에 혹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웃으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슈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필님. 네, 감사합니다.